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해법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규제개혁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했습니다. 올 2월 초 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도 청년 일자리 부족은 국가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 당시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관련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해온 곳은 다름 아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습니다. 그처럼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 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 폭탄을 투하해 일회성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선 오히려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본질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일 뿐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 결과 명백한 부적격으로 드러난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인사 실패, 인사 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면 이런 문제투성이 인사에 대해 먼저 결자 해지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자 해지 차원의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원만한 국회 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시정 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협치 의사 표시가 있을 줄 저희는 기대했으나 협력을 바란다는 식의 무성의한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도중에 제1야당은 제외하고 추경 관련 심의를 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치적 무례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여당의 이러한 무례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격앙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 와서 아무리 현란한 정치적 수사나 파워포인트를 동원한 연설 기교를 보인다고 해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오만한 불통으로 인해 여야가 힘을 합쳐 논의해야 할 산적한 현안 해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 국회 운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진정한 협치와 소통을 말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바란다면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밀어붙이기와 장관 임명 강행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서 열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극단적인 좌파 세력들의 협박으로 출연 예정 가수들이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파행을 겪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좌파 세력들의 염치 없고 무례한 행동에 어이가 없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의정부에 주둔해 오다 내년에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미 2사단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였습니다. 한 전투에서 사단 병력 3분의 1이 전사할 정도로 큰 희생을 치렀고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는 임계철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 나라를 지켜준 미군의 희생과 한미 동맹의 가치를 위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우정과 송별의 뜻을 담아 개최한 100주년 기념 콘서트마저 온갖 악성 SNS 글과 협박 전화, 과거 통진당 세력들이 섞인 극단적 좌파 단체들의 시위로 인순이 등은 마녀 사냥을 당하긴 싫다며 노래조차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테러입니다. 특히 이 콘서트에는 오늘 15주기를 맞는 효순 미선양 사고에 대한 추모 순서도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반미 단체와 일부 네티즌들은 미군과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협박하는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의 많은 네티즌들이 이 같은 극단적인 반미 행태를 비난하고 반미 시민단체 홍위병의 야만의 실망이라는 글에 찬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등 소위 진보 성향 시민들의 어이없는 콘서트 반대 시위와 가수 협박은 그 자체로 진보 세력판 블랙리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그렇지 않아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때에 미 2사단 100주년 기념 콘서트마저 극단적 좌파 단체 반미 세력의 협박으로 무산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 정책위 의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야3당 정책위 의장 회의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야 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야 3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게 지금 합의된 내용입니다. 또 야 3당 정책위 의장 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에 심의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국당을 뺀 심사 합의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는 내용과 거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한 것처럼 발표된 건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장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 확인했다.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추경과 관련 야 3당이 공동 대응하자는데 합의하고자 한다라고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명자들의 그런 명단이 지금 새로 공개가 됐는데 인사 참사에 해당되는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이어서 후속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자료들이 우리 언론 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거나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인사청문회 검증을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라는 의도가 노골화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야당으로서는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건지 앞으로 이렇게 쭉 그냥 밀고 가겠다는 의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정말 예의주시하고 국민과 함께 참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우리 야당의 힘만으로 다 검증을 하고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과 또 민간단체 합동으로 거의 독주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민 독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민 독주가 계속되면 문민 독재가 됩니다. 곧 독재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는 음주를 했다든지 위장 전입했다든지 논문 표절했다든지 이런 건수 있으면 지금 여당 그 당시 야당은 무조건 보고서 채택이 없었습니다. 경과보고 채택 저도 같이 하는데 한 번도 채택해 주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자진 사퇴도 하고 임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아예 위장 전입했습니다. 음주했습니다. 하고 발표하고 내놓습니다. 이런 상품을 내놓고 팔아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너들은 우리는 갈 대로 가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의정부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봤을 때 반미 사상을 너무나 우리 주입시키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북한에 동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는 제1 조건이 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말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미 통해서 미군 철수를 요구합니다. 사드도 그런 입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국내 정보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왜? 수사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법에 국내 정보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보를 안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무슨 출입을 하니 안 하니 뭐 제도를 바꾸니 이래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를 없애겠다. 대공수사를 없애는 것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을 해체 이건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 당에서는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전 특별법, 규제 개혁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했습니다. 올 2월 초 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도 청년 일자리 부족은 국가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 당시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관련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해온 곳은 다름 아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 폭탄을 투하해 일회성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선 오히려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본질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일 뿐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 결과 명백한 부적격으로 드러난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해법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규제 프리전 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습니다. 그처럼 사사건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 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규제 프리전 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경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인사 실패, 인사 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면 이런 문제투성이 인사에 대해 먼저 결자 해지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자 해지 차원의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원만한 국회 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시정 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협치 의사 표시가 있을 줄 저희는